차별금지법에 뭐길래 저렇게 반대를 하고 도대체 그게 실제로 실행이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분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이게 사실 법률적인 부분이 어려웠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걸 좀 쉽게 좀 풀어주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차별금지 네. 법안에 들어가 있는 네. 차별의 정의를 이제 우리가 네. 살펴봐야 돼요. 네. 차별이 뭐냐 이렇게 정의가 돼 있냐면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야기시키는 일체 행위로 지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것이 마치 너 오지 마, 하지 마, 가지 마 이런 것도 차별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예요. 수치심, 제가 어떤 행위나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것을 들은 사람이 어떤 수치심이나 모욕감이나 두려움을 제 발언이 야기시키면 저는 차별 행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차별 금지 사유에 지금 말씀하신 국적, 뭐 성별, 사투리는 없습니다만 출신 지역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걸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행위를 하게 되면 차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은 어떤 특정 지역 출신의 어떤 특정 색깔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은 잘못된 사람이야 또는 틀렸어. 그래서 수치심과 모욕감을 야기시키면 저는 차별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근데 성적 취향이나 성별 정체성 같은 경우에는 그거와 달리 예를 들면 제가 동성애는 죄야 이 말을 들은 동성애자가 그것을 들은 순간 수치심과 모욕감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에게 차별 행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 그러면 그것을 들은 한 이단 성도가 그럼 뭐야 나 지옥 간다는 얘기야? 내가 믿고 따르는 교주는 거짓말쟁이란 말이야? 네. 수치심과 모욕감과 두려움을 야기시키죠. 그럼 저의 그 전도 행위는 차별 행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 사회에서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전도하는 사람 체포해 가는 거예요. 네. 동성애 비판했다고 해서 체포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차별금지법안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실 위험한 말이에요. 차별의 정의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행위. 그래서 어떤 특정 종교에 대해서 특정 성적 지향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될 경우에 그것은 차별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이 사례만 잠깐 말씀드리고 네. 제가 마이크를 또 넘길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그 중국시점에 갔었어요. 중국시점 가족하고 네. 가족하고 중국시점에 갔는데 이 점원이 음식을 서빙을 하는데 이렇게 그 그릇을 이렇게 던져요. 본인한테 테이블 위에. 손님한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탁 음식들이 다 튀기는 거예요. 처음에 이 사람 미끄러졌나? 두 번째 음식을 기다렸는데 또 던져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네. 그래서 매니저 불러가지고 좀 따지고 나왔어요. 먹지도 않고. 네. 그 다음부터 제가 음식점에 가면요. 다른 거 안 봅니다. 이 서빙한 사람의 손만 봐. 이 사람이 음식을 던지나 안 던지나. 이렇게 갖고 올 것이냐. 잘 들어가거나 계속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조그만 행위도 의도하지 않은 행위도 저에게 차별을 하고 있고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행위처럼 제가 느껴요. 그냥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근데 이 차별금지법안에는요. 내가 차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내가 피해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를 고소했어요. 차별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러면 일반적인 형법에서는 이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차별 행위를 했다라는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차별금지법안에 따르면 가해자가 그것을 입증해야 돼. 내가 차별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내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입증합니까? 느꼈다는데 그거를 수치심을 느꼈다는데 내가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그렇죠. 어떻게 입증해요? 그 사람은 야 네 눈빛이 그때 이상해서 이렇게 말했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눈빛이 뭔가 좀 희한해서 내가 내 눈빛을 그렇게 어떻게 되는 입증해? 거야. 그래서 이거만 하나 얘기할게요. 그래서 미국 오레곤주에서 케이크집을 운영했던 클레인이라는 부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오레곤주에서 빵집을 운영하는데 레즈비언이 항상 그 집에 가서 빵을 사갔어요.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레즈비언이 커플을 데리고 와서 이제 우리 결혼식 하는데 케이크 제작 좀 해다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는 적 신념에 따라 케이크 제작을 해줄 수 없습니다. 난 항상 당신에게 빵을 팔아왔지만 동성 결혼식이라는 내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행사에 나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딴 데 가서 사면 되잖아요. 고발을 했어요. 차별금지법안에 수치심과 모욕감이 야기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해배상 14만 5천 불을 이제 청구를 해서 그게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억 3,500만 원 정도 되는 돈 아닙니까? 그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손해를 받았다는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손해를 178가지의 정신적,
심텀, 증상들을 쭉 나열합니다. 네. 그 178가지의 정신적 증상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소화불량, 아이고. 고혈압 증상, 자신감 결여. 그거 제가 지금 그거예요. 거의 그거 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병원에 가셔야겠네. 별거 다 175가지 종합병원 가셔야겠네. 그 돈 봐서 그것 때문에 네. 14만 14만 5천 불 벌금 내고 15억 되는 거네. 우리 환율로 네. 1,200원 되니까 네, 15억. 네, 네. 아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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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 5천 1억 5천.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차별금지법 법안에 네. 뭐가 들어가 있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차별 행위가 악의적일 경우 이게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네. 손해액 외에 손해액 외에입니다. 외에 손해액이 2배에서 5배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지금 국회의원들이 밀어붙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배상금의 하한선은 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 이상을 때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네. 그리고 사용자, 임용권자, 교육기관장들이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동성애자 니네들은 에이즈를 옮기는 주 요인이야라는 얘기를 했다고 쳐요, 제가. 네. 그러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제가 이거에 공포가 됐다면 네. 손해액 외에 손해액이 2배에서 5배 배상금을 제가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 금액의 하한선이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그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는 더 문제가 더 커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뭐 장애, 인종, 뭐 지역 이런 걸로 우리 차별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동성애는 너희는 잘못됐다. 에이즈를 확산시키는 주 요인이다. 남성 동성애자 너희들은 에이즈를 확산시키는 주범이야. 이 얘기를 우리가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거를 왜 자꾸 차별금지법으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지 네.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교회가 막아야 됩니다. 우리는 차별하는 존재들이 아니다. 네. 오히려 한국 사회를 보호하는 보호자다, 우리들이. 프로텍터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과 이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다. 이거는 가변적인 내용이고 이거는 되게 비판받아야 될 잘못된 어떤 부도덕한 성행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네. 우리가 이제 그 댓글이라는 게 있죠. 인터넷 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제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이트도 있고 네. 또 동성애 법제화를 반대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들에 들어가 보면 왜 에이즈 바이러스가 눈이 붙어서 뭐 눈알이 있어서 동성애자들한테는 들러붙고 남성 동성애자들에게는 가고 이성애자는 안 가는 거냐라는 식으로 그런 이 에이즈 바이러스 질병에 불과한 걸 가지고 동성애자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표현하지 마라. 이것은 혈액 대 혈액으로 얼마든지 누구나 걸릴 수 있고 네.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 이성애자가 많이 많이 하죠. 걸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 H씨는 TV에 나와서 동성애자보다 이성애자가 더 많이 에이즈에 걸린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 네. 완벽하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시 우리가 짚어볼 때 이 에이즈가 동성애자가 많이 걸리냐, 이성애자가 많이 걸리냐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지 말고 좀 더 입체적으로 이 에이즈라는 것이 어떻게 유포되는 것인가,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번져나가는 것인가, 바이러스마다 다 그 경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메르스 때 최근에 기억하실 거예요. 몇 번 환자가 어디로 갔나까지 추적해 가면서 예. 그래서 이게 일반 질병과는 다릅니다. 그 경로, 감염 경로가 굉장히 뚜렷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에이즈라는 것은 참 감사하게도 에이즈에 걸리신 분의 침, 눈물, 콧물, 땀 이런 걸로는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악수하십시오. 끌어안으십시오. 눈물 닦아드립시오. 저도 같이 밥 먹습니다. 그런 분 만나면. 그런데 안 옮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없느냐면 그 경로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각 나라 질병관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에이즈에 걸린 사람의 혈액이나 정액이나 질액이나 장액이 직접 나에게 상처 깊숙이 내 혈중으로 유입될 만큼의 그러한 커팅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또한 또 다른 루트로 그 수직 감염, 즉 에이즈에 걸린 엄마가 아기를 가지고 있는 태반의 상태, 이제 그 자궁을 가지고 있을 때, 또는 분만의 상태, 또는 낳은 다음에 수유 과정에서 아이가 이 세 가지 경로로 또 에이즈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염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직 감염,
예, 또는 수혈에 의한 것. 네. 이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거의 99% 성접촉에 의해서 에이즈에 걸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성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에이즈에 걸린 사람의 혈액 정액 질액 장액이 유입될 정도로 깊은 상처가 나는 네. 이른바 피 터지는 성관계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는 그렇게 피 터지는 성관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성에게는 정상적인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질이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그 이뇨한 박사님 같은 분도 얘기했지만 뭐 여성의 질은 상당히 강하다. 네. 그래서 딱 그러하게 아이까지 낳을 수 있는 용도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항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항문은 배설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피가 쉽게 납니다. 그리고 잘 상처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의 장에 고여 있는 액체입니다. 적은 액체입니다. 말이 액체지 그 장의 멤브레인의 성분을 다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DNA가 검출되는 진한 액인데요. 네. 그 남의 뱃속에 있는 장액이 내 혈중으로 들어올 일이 벌어져야 걸린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볼 때 그러면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행위가 남성 간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뭐 이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한 위험한 성관계를 하면 네. 말 그대로 피 터지는 성관계가 되기 때문에 예, 에이즈가 쉽게 걸린다는 것이죠. 그 동성애 그 간의 항문 성관계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근데 왜 자꾸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이 둘인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도도 하고 그리고 홍보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이유와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근데 각 나라 보건국은 뭐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안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는 그 네. 부분이 정말 안타까운 우리나라가 부분이죠. 왜 그런 거죠? 영국, 미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한번 사이트 뒤져보세요. 에이즈 감염자 1등이 MSM, 즉 Men Who Have Sex with Men. 네네. 게이입니다, 게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부터 남성 간 성접촉에 관한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세금을 걷어서 자기네 그 조직을 운영하면서 왜 그걸 발표를 안 하죠? 청소년들이 모르고 있어요. 네. 그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게이가 21만 명이 가입된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는 겉에서 이제 검색을 하면 에이즈와 관련된 글들이 검색이 안 됩니다. 근데 가입을 한 상태에서 검색을 하면 에이즈로 검색하면 800개의 글이 나옵니다. 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외국 나갈 일 때문에 신체 검사 받는 김에 에이즈도 한번 검사를 해봤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네요. 딱 2번 경험이 있는데 그게 거의 1년 전 이야기입니다. 둘 중 하나가 에이즈 감염자였던 거겠죠? 정말 후회됩니다. 번개, 즉흥적인 성관계를 말합니다. 네. 그런 거 하지 말 걸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제 성관계를 했는데 익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했는데 좁쌀 많은 게 뭐가 생겼다. 네. 뭐 항문 상마귀가 생겼다. 이거 에이즈 아니냐. 해서 그런 모든 글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네. 이 뭐 겉으로는 뭐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고 그렇게 외쳐대는 이분들이 안으로는요. 네. 이 중독적인 성관계를 하시면서 혹시 이 파트너가 에이즈에 걸린 게 아닐까? 네. 얘기는 못 하는 겁니다. 왜 얘기하면 이 산통 깨지는 거죠. 검사하러 가자 그러면 네. 이제 산통을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심스럽게 하면서 나는 안 걸리겠지 하면서 네. 행위를 하는데 그게 에이즈가 결정적인 문제는 잠복 기간이 네. 10년이라는 겁니다. 10년.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길죠. 지금 네. 대한민국에 10,000명으로 추산되는데 사실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한 3만 명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4만 4만 명입니다. 명. 4만 네. 명을 정정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에이즈를 확산시키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에이즈 걸린다 니네 동성애하면 에이즈 걸린다 이걸 자꾸 막겠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그럼 우리나라는 이런 거를 왜 유독 그 외국에 있는 나라보다 이런 걸 더 숨기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네, 사실은 이제 로비와 압력이죠. 사실상. 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사실 제가 알기로도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그 국민 건강 증진 종합 네. 무슨 계획서인가 같은 거기 보면 제가 수치를 잘 기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충격을 받아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의 99.99%가 성접촉을 통해서 네. 에이즈에 감염이 되고 그 가운데 91.7%가 남성이다. 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자끼리의 동성애를 통해 에이즈가 확산된다라고 분명하게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론 보도 준칙 때문에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을 보도하게 되면 그것이 동성애자들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야기시키는 차별적인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거죠. 제가 작년이죠 벌써 한 방송국에서 한 유명 동성애자하고 제가 1대1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게 녹화였어요. 녹화. 그러니까 네. 녹화를 하니까 편집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녹화 전날에 이 작가가 저한테 질문지를 보내왔어요. 네. 그래서 답변을 달아서 보내달라고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지에 이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네. 해서 보내줬어요. 네.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변호사님, 아무리 방송에서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을 말씀하셔도 언론 보도 준칙 때문에 다 편집될 겁니다. 아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네. 좋아, 알겠습니다. 뭐 언론 보도 준칙이 있다는 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언론인도 아니고 네. 지금 제가 언론사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토론회입니다. 네. 제가 그쵸. 동성애의 문제점을 많은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한 일반 시민으로서 네. 내가 정확한 데이터와 팩트에 근거해서 말하겠다는데 그것조차 이것을 차단하는 것은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 침해요. 그쵸. 저의 맞습니다. 표현의 네. 자유의 침해다. 네. 또 다른 차별이죠, 그것도. 그러니까 네. 이것들이 결국은요. 결국은 이거예요.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서 이건 힘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73년도에 미국 정신과 협회에서 정신질환 목록 안에 있는 동성애를 삭제시키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동성애가 정신질환 목록 안에 있었기 때문에 네. 치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었어요. 아, 네. 그런데 그것이 삭제되면서부터는 동성애를 치료하게 되면 아까 염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권 침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정상인을 자꾸 정신병원으로 끌고 가면 네. 인권 침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질환 목록에서 동성애가 삭제되면서부터는 동성애를 치료하거나 그것의 문제점을 얘기하거나 네. 그것과 에이즈 특정 질병과의 연관성을 얘기하면 인권 침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근데 그 정신질환 목록에서 동성애가 삭제된 배경이 네. 정확한 의학적 과학적 네. 데이터에 근거해서 삭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권단체 로비와 정치적 압력에 의해서 마지못해 삭제된 것 아닙니까? 아, 네. 그쵸. 지금 그와 똑같은 경로로 정신질환 목록 안에 있는 소아 성애도 지금 삭제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정신협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예, 기가 막힌 일이 그러니까 계속, 네. 이것은 결국은 압력과 로비 정치의 문제다.